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준수를 약속하며 취임했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야심찬 첫 사업은 집무실 이전이었습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공언했던 소통은 금세 시들해졌습니다. 오히려 외교 현장에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논란 이후 비판적 언론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검찰 출신, 학교 선후배, 측근과 지인. 인사 때마다 비판이 일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참담했던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진상규명보다 측근들을 지키는 데 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집은 최상병 사건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솔직한 사과와 성찰을 기대했지만 들려온 대답은 경로였습니다.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출국 금지된 사람을 호주 대사로 도피시키고 공천 탈락한 측근은 특보로 불러들였습니다. 여당마저 혀를 내둘렀습니다. 윤 대통령의 결정적인 이율 배반은 김 여사였습니다. 디올백 논란, 관저 공사, 공청 개입설까지 국정 전반에 김 여사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특검법을 포함해 지금까지 행사한 거부권만 25차례. 야권과 반대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도 아내에겐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선을 넘나든 건 윤 대통령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그 사이 서민 경제는 침몰해 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네. 예, 믿습니다. 믿으라던 말을 한 바로 그 다음 날 밤 그는 돌변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불통으로 점철된 2년 7개월. 윤 대통령은 황망한 계엄 사태를 끝으로 불명예스러운 탄핵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마주치는 대통령.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도어 스태핑으로 불렸던 약식 문답은 용산 시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여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쓴소리에 귀를 닫기 시작하던 정권은 아예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뭐 하는 일입니까? 이거 뭐 하는 일입니까? 언론에도 재갈이 물려졌습니다. 대통령 관련 의혹 보도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명예훼손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잇따랐습니다.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위해 감사원과 권익위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불편해하던 언론사 소속 기자를 앞에 두고 잘 들어라고 운을 뗀 뒤 군사정부 시절 회칼 테러 사건을 입에 올리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출입기자단 전체를 상대로 했던 예전 대통령들의 신년 인터뷰는 특정 언론사들이 독차지했습니다. 그 뭐 조만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격이 없이 주어져야 할 질문 기회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대신했고 낯뜨거운 약속이 메뉴에 곁들여졌습니다. 언론재달 연수가 지금 몇 분이나 가시나? 내년에는 한 80명 정도로 좀 늘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3자리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현 정부 집권 2년이 채 안 돼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19계단 곤두박질 쳤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숙명적으로 갈등 관계인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언론 보도를 굉장히 고맙게 여겨야 돼요. 자기 거울이니까 사감을 버리고 오직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자기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요. 아, 국민한테 내가 이렇게 비치는구나. 왜 그렇지? 고민해야죠. 스웨덴 한 대학의 저명한 연구기관은 언론 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는 20개 나라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재임 2년간 퇴색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수 여론에 힘입어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이 잇따라 거부권에 좌절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마저 국회로 되돌아가자 권력 사유화 논란마저 불거졌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난해 잼버리 파행에 이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국민은 늘 옳다고 했지만 이른바 이념 갈라치기의 재등장과 입틀막 논란으로 민심과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전용기 탑승 배제와 도어 스태핑 중단에 이어 비판 언론을 겨냥해 방통위, 방심위, 검찰, 감사원 등 국가기관들이 사실상 총동원됐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황상무 전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여론의 분노는 거셌지만 대통령실은 느긋했습니다. 언제든지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은 들어와서 조사 받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조사를 받겠다는 사람을 왜 문제 삼습니까? 총선이 다가오면서 대통령실은 조급증을 드러냈습니다. 의대생 증원에 대한 51분간의 대국민 담화, 관건 선거 논란에도 24차례나 민생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표심으로 드러난 민심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남은 3년은 지난 2년의 퇴행을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